네. 안녕하세요. 뉴스와이어의 신동호입니다. 뉴스와이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소개해드리면은 보도자료를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통신사입니다. 최근에 생겼고 작년이죠. 이 행사를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이 5번째 행사고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의료원, IT 분야 그리고 대도밸리에서 4번에 걸쳐가지고서 이제 전자 전문 기자 초청 경연을 했고요. 이번이 저기 바이오벤처 협회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서 이제 올해 마지막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협회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박종세 회장님 그리고 이용우 팀장님 그다음에 양재혁 대표님 그리고 앞서서 좋은 강연해 주신 세 분 기자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후원을 해가지고서 행사가 열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행사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재단에다가 혹시 뭐 만나실 기회가 있거나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뉴스 가치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앞서서 이제 이찬희 부장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수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걸 피해가면서 좀 발표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좀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요청을 할 때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뉴스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사실 기자가 아닌 분들은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자가 봤을 때는 아까 이찬희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뉴스 기자다라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기업에서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뉴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뉴스 가치라는 것을 잘 판단하시는 것이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홍보 효과를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재무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투자가 들어오고 특히 벤처기업들한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간 회사하고 전혀 신문에도 보도 안 되고 그런 회사하고는 투자자들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인정받은 회사냐 했을 때 그 회사가 보도됐느냐 안 보도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마케팅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잘 팔리게 해주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홍보를 잘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사장이 뭐 강단에 서가지고서 조회 때 한 얘기는 잘 안 들어도 사장이 신문에 가가지고서 인터뷰했던 내용 같은 것들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서 그 얘기가 이제 사내에서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큰 회사일수록 더욱더 좀 그렇죠. 근데 바이오벤처야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4번째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리크루팅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성장하는 회사 IT라든지 바이오벤처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회사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능한 인재를 회사로 이렇게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홍보는 PR과 광고로 나눠지는데 언론 홍보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죠. 그리고 또 차이는 PR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언론 보도는 신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신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홍보를 흔히 정보 세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뭘 보도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는데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자기 자랑이다. 그렇지만 그걸 기자가 썼을 때, 방송에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그거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정보 세탁 과정이다. 홍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널리즘 쪽에서는 게이트 키핑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그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이제 언론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그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도 자료, 특히 뉴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보도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 자료에 4가지 요소가 있더랍니다. 뉴스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문장이 깔끔해야 됩니다. 문장이 형편없는 그런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면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뉴스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 가치의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가 있다고들 흔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흥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 엘리트 저널리즘, 그러니까 어두운 독재 시대에서는 어떤 신문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슈가 중요하다 싶으면 그걸 크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많이 변화되면서 흥미가 일단 있지 않으면은 보도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흥미가 있으면은 보도가 된다. 그 다음에 독자의 숫자 이것을 기자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데스크들도 그렇고 이 기사가 나갔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읽을 것인가 하는 그 독자의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중요성,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정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 바이오 쪽에서는 발표되는 내용이 논문으로 저널에 게재가 되었다든지 그런 신뢰성을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셔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의적 필요성, 그 다음에 감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뉴스 가치의 기준은 언론사마다 좀씩 다릅니다. 특히 신문사마다도 정치적인 또는 어떤 그 계층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제지냐, 그 다음에 종합지냐, 아니면 잡지냐, 잡지 가운데서도 어떤 잡지는 어떤 미래의 3년이라든지 5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잡지들이 있고 어떤 잡지는 지금 당장 나오는 제품들을 중시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동화 편집장을 작년까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동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변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 계획을 짰을 때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홍보 계획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보도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홍보를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럴 경우에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어떤 매체에 보도가 되는 것을 좀 중시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런 그 신문사나 방송의 어떤 그런 그 뉴스 가치 기준을 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서 홍보를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가 여성이 선호한다 이런 그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제목만 봐도 탁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라는 거는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신문을 읽다가 뭐가 재밌는지 자기가 독자로서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늘 신문을 읽는 것 그러면서 재미있는 기사의 유형 같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유형에 적합한 그런 소재가 우리한테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현상 굉장히 뉴스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LG전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영국 사람이 그 총알을 이게 LG전자 휴대폰이 맞았다는 건데 뻥 뚫려져 있죠. 그래서 LG전자에서 그 망가진 휴대폰 대신에 3G 폰이라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그 고가의 휴대폰을 줬다 그러는데 이것도 기사가 굉장히 하여튼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도 뉴스 가치가 높다. 뒤로 가는 건 아는데 앞으로 가는 거는 반대 버튼 예? 반대 버튼 페이지 다운 페이지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문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트렌드를 읽는 그런 트렌드 읽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건이 중요했어요. 뭐 아직은 방송은 좀 사건이 주지만 신문은 그 어떤 속보성 면에서는 방송에 이미 그 전날 9시에 다 했던 거를 아침 조간신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속보 사건 이런 쪽에서는 신문에 일단 신문이 방송에 자리를 내주고 신문은 보다 트렌드한 거, 트렌디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고 신문사 국장들도 늘 기자들한테 맨날 뭐 단순하게 뭐 조금만 뭐 그런 뭐 발표 기사 이런 거 쓰지 말고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 그 공포의 맹독이 인류 건강의 파수꾼으로 대변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런 특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하나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특허 추론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발표한 것들인데 이제 이런 트렌드를 특히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트렌드 기사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를 홍보하시는 것도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네 어떤 그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트렌드와 결합시켜가지고서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 기자들한테는 좀 더 그 정보 가치가, 뉴스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큰 흐름은 흔히 솔루션 저널리즘이라 해가지고서 해법을 알려줄 때 보도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독자들의 앵글에서 독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제목이 뽑힌 기사가 나왔을 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나 발표를 하실 때도 이것을 독자 입장에서 잘 뜯어보시고 이것이 독자, 시청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제목이 뽑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크게 보도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수장만 난 동대문에서 해결한다 이런 백화점 보도자료인데 그냥 뭐 다른 제목으로도 뽑을 수 있겠지만 뭔가 혼수장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그 부모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도자료 쓰는 걸 도와준 건데 장롱 속에 옛날 캠코더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비디오 캠코더도 망가졌는데 이거를 DVD로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TV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유형의 보도자료. 그리고 LG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컨설팅 회사나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길, 이런 것들도 아마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일 텐데, 이제 사실은 LG경제연구원하고 뭐 평범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보도자료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생산자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5개 LG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그런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제품이라든지 신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자료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런 보도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애플 컴퓨터 최근에 이제 아이팟 나노라는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 아이팟 나노가 혁신적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께가 연필보다 얇고, 그리고 사이즈는 기존의 MP3 뮤직 플레이에 비해서 한 2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000곡이 들어갈 수 있다.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무엇이 혁신적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요즘에 보면은 무조건 국내 최초다, 무조건 세계 최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는 물론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국내 최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들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이 뉴스 가치를 기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잘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신기술, 신제품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아마 제일 많을 텐데요.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거의 전적으로 언론 홍보에 의지해가지고서 엄청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가 됐는데, 스타벅스가 아메리칸 커피에 대항을 해서 최초로 유럽의 어떤 그 커피 문화를, 다방 문화, 카페 문화를 미국에 도입하게 되면서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언론에 끊임없이 어필을 하고 그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커진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론이 알아서 다 써줬어요. 왜냐하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로스 복사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뭐 델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 같은 것도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그 브랜드 가치가 크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는 엄청난 그 광고비를 이제 쏟아붓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광고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광고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회사의 활동이라든지 제품이 자동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언론은 혁신적인 어떤 그 이노베이터들, 바이오 분야도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잘 부각을 시켜준다면 아주 좋은 기사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과 갈등은 뉴스 가치가 높습니다. 아까 이찬희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첫 번째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항해서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의 홍보 전략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컴퓨터가 아니라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2를 내놨을 때 뉴스위크가 2000년에 이거를 그 카바 기사로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라는 거 내놨죠. 그러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그쪽의 홍보 전략은 뭐 자기네 신제품을 이런 것들을 출시한다는 것도 했지만 은근히 강조를 한 게 저걸 우리가 뒤엎겠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아성을 뒤엎겠다라는 쪽에 그 초점을 맞춤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고 또 아마 그런 뉴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도자료는 이제 어떤 그 온라인 토익 회사가 내놓은 보도자료인데 토익 시장 인터넷 무료 강의 범람 본격적인 온라인 경쟁 시대 그러면서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토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의 그 온라인 토익 서비스까지도 같이 여기 묶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토익을 책으로만 파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온라인하고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책을 팔아먹는 이제 그런 유형의 회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록 자기 경쟁업체지만 기존에 그냥 토익만 책으로 파는 회사하고 왜 경쟁해서 온라인 토익 책을 파는 그런 회사가 그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고